네, 저는 열심히 회사 일만 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주변에 말을 안 할 뿐이지 회사 다니면서 다들 뭐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로 아니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도 다른 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게 시간이나 에너지가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럼 누구는 다 월천을 벌었고 어쨌느니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마음만 들뜨더라고요. 현실은 사실 일 끝나고 집에 오면 고생했으니까 보상이랍시고 누워서 유튜브나 TV를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실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하기 힘든 걸까?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닌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왜 변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회사에서는 연봉이 약 1억 정도 되고요. 부업으로는 프로토로 운영되는 매장을 4개를 인수해봤고 3개를 매도한 후에 지금은 하나만 부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 첫 시작은 직원이 5명 뿐이던 작은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어떻게 지금 연봉 1억 그리고 추가로 부업까지 운영하는 매장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혹시 궁금하시다면 오늘 제가 했던 방법을 있는 그대로 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8살, 직원이 5명 뿐이던 작은 중소기업, 월 300 정도 조금 안 되는 급여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급은 뭐 제가 올리고 싶다고 올리는 게 아니죠. 이제 사장님이 올려줘야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욕심은 제가 워낙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직장인으로서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점점 회사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가던 시점에 원띵이라는 책이랑 그리고 회사에서 배운 어떤 기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제 스스로를 분석해 본 결과, 직장으로부터 오는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이 결국은 회사가 내 수입원의 전부라는 그런 사실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연히 한 권의 책을 계기로 기존의 관점이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스스로 좀 인생의 주도권을 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설프게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과 좀 칼럼이라든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사업이 정답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집이 뭐 잘 살아가지고 이 실패를 해도 쉽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고 또 그 리스크를 안고 무작정 사업으로 뛰어드는 거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부업을 먼저 시작을 해보기로 했죠. 정말 많은 부업을 시도를 했었고요. 귀걸이를 파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입도 하고 로고도 만들고 나름 런칭까지 해가지고 제대로 해보려고 벌렸었는데, 그런데 사실 지인들이 사준 것 빼고는 20개도 못 팔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벌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블로그 당연히 해봤습니다. 블로그를 키우는데도 한 달에 10,000원 정도 버는 것까지는 한 달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팅하기까지가. 이건 말고도 정말 많은 부업을 제가 수십, 백만 원을 지출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면서도 도전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 한계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태생이 너무 게으르고 또 아무리 유튜브를 보고 또 강의를 듣는다고 할지어도 결국은 제가 끈기를 가지고 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또 회사에 치이고 또 시간에 쫓기다 보면 지쳐가지고 워낙에 끈기도 없던 놈이 또 이게 끈기 있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업들은 근데 모두가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이 매출이 불어나는 건데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마케팅도 제가 수백만 원을 지출하면서 배워봤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이나 방법은 다 알았지만 이게 또 한두 달 만에 저한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쪽으로 그래도 관심을 계속 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경매라는 거를 또 알게 됐습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거다 싶어가지고 남들이 다 이걸로 돈을 버는구나. 그래서 바로 또 강의를 하나 들었죠. 그래서 인천 검단 쪽에 아파트를 하나 매수를 해가지고 6개월 만에 2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게 되었어요. 이게 1억 7천에 사서 2억 정도로 매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2천만 원을 벌고 나니까 이제 계속 경매를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었던 건지 이 경매도 사실 아파트를 보는 눈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 경험이 쌓여야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취미가 풋살인데 이 경매로 어쨌든 벌었던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5천만
60만 원 정도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어떤 무인 풋살장을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자, 무인 풋살장을 운영을 하면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좀 봤습니다. 다른 부업들과 다르게 이 시작부터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일주일에 풋살장을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갔었고요. 30분 정도 정리하고 청소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앞서서 했던 제 다른 부업 시도들과는 다르게 이건 왜 돈이 바로 벌리지?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끈기가 필요 없더라고요. 이 처음에만 열정적으로 이 점포를 분석하고 괜찮은 어떤 점포만 찾아내면 이후 운영은 어렵지 않았거든요. 이게 온라인 사업만큼 잠재력은 없지만 꾸준함이 있었고요. 온라인 사업만큼 투자금이 적지 않았지만 그 투자금만큼 수익은 나오더라고요. 이후에 비슷한 운동 시설업을 찾아보다가 필라테스 사업을 알게 되었고요. 필라테스 매장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필라테스 매장은 초반에는 월 600에서 700 정도 순익을 가져다 주었고요.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필라테스 매장 하나 더 인수를 하면서 점점 제 경험이 쌓여가는 것이 제 스스로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사실 이 두 번째 필라테스 매장은 좀 뼈아픈 실패를 경험을 했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 실패를 통해서 정말 남들은 경험해 볼 수 없는 엄청난 노하우를 좀 터득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저는 신기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 친구 한 명이랑 또 직장 동료분도 점포를 하나 창업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둘 다 열심히 부동산에 연락하고 새로운 점포를 찾아서 신규 지점을 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창업이죠. 정말 열심히 조사하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저도 경험자다 보니까 도움을 많이 주기도 했었어요. 이 직장 동료분은 이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한 월 1,0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에 부풀어가지고 창업 준비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저보다 분석도 더 열심히 체계적으로 하더라고요. 또 돈을 내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제가 생각했던 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월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점포를 찾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실제로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처참히 실패하는 거를 보게 되었죠.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을 날리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제가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보니까 저는 정답을 알겠더라고요. 이 직장만 다니던 사람이 머릿속에 쌓인 지식이라고는 회사에서의 업무가 전부였던 사람이 갑자기 창업을 도전해서 성공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정말 어렵잖아요. 창업 경험도 없고 사업 운영 지식도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면 성공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설렁탕집까지 하나 더 추가로 인수하면서 사실상 이 4개의 매장 중에 3개를 성공했었거든요. 이렇게 성공 확률이 높았던 게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저도 이과를 나왔고 공대를 나왔고 조그만 IT 회사를 들어가서 커리어 패스가 그쪽 방면이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런 공학 관련 지식밖에 없었어요. 이 창업의 창자도 치읓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직장 동료처럼 돈 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어요. 제가 창업을 준비할 때요. 그런데 제가 성공했던 결정적인 차이는 저는 이미 이겨놓고 게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그 이겨놓고 시작하는 게임의 키가 인수 창업이었습니다. 이 창업 초보인 저는 이미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 점포를 인수하는 인수 창업을 통해서 실패 확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인수 창업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인수 창업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점포의 매출을 다 보고 시작하죠. 단순히 이 매출만 알고 시작한다고 하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 매출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첫 시작에도 망하지 않는 창업으로 인수 창업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매출이라는 거는요, 사실 여기에 이 가게의 입지나 상권, 서비스 혹은 맛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토탈 밸류거든요. 직장인이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도 입지나 상권을 어떻게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겠어요. 이 맛, 이 서비스, 어떤 이 구조나 시스템을 어떻게 제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업무 지식으로만 이제 차 있는 이 뇌를 사업 모드나 이 창업 모드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인수 창업은 어느 정도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지, 상권, 서비스, 시스템 이런 모든 것을 담은 토탈 밸류를 매출이라고 하는 요소로 다 담아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걸 분석할 줄만 알면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육각형의 어떤 각 모서리를 하나의 점으로만 담아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직장에는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어떻게 신규 창업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너무 많은 변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성공 테크트리는요, 인수 창업으로 캐시카우를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자신의 꿈을 펼칠 투자를 하든 신규 창업으로 다른 사업을 하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직장인이 빠르게 가난을 탈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제가 선택한 방법이고요. 이게 정답은 아닐 수가 있죠. 그래도 미래의 씨앗을 심어놔야 된다라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미래의 씨앗부터 실패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를 위한 씨앗을 저는 인수 창업이라는 방법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 시기쯤 되면요, 이 매장에서 돌고 있는 캐시카우가 있다 보니까 회사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오히려 이게 회사 업무도 더 잘 풀려요. 그러면서 저는 입사한 지 5년 만에 큰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요. 연봉도 그때 한 번에 좀 올리게 되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어떤 분들은 대충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겠다라고 좀 개념이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창업이든 사업이든 뭐든 간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얘기한 저의 방법은 인수창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수창업이라는 게 말은 쉬운데 그냥 뭐 점포 찾고 매출 지출 분석하고 매출에서 지출 빼면 순이익이니까 그거 맞춰서 인수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디서 점포를 찾아야 되고 이 점포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권리금은 얼마가 적당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상세한 부분들이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직장인들이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년 동안 직접 경험하고 몇억 원을 투자하면서 깨달은 저의 인수창업 노하우를 전자책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은퇴 후에 또 창업 준비들 많이 하시잖아요. 꼭 당장 창업할 게 아니더라도 제가 정리한 노하우를 미리 전자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둔다면 나중에라도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았으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아직은 제가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작성 중이지만 다 작성된다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저는 수많은 방법들 중에 인수 창업으로 저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이게 아니더라도 각자 바라는 최종 지점까지의 여정을 잘 계획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테크, 투자, 사업, 그게 뭐든 필수는 아니지만 직장인들이 피할 수 없는 이 미래의 리스크, 퇴사, 이런 리스크를 덜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도전이고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인수창업이라는 작은 부분일 테지만 여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의 노하우를 담은 전자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저는 저의 방법 말고도 다양한 분들이 어떻게 직장인에서부터 원하는 본인의 목표 지점까지 헤쳐나갔는지 그 과정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 댓글창이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서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